안녕하세요. 전국의 낚시를 사랑하시는 2750만 낚시 인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유튜브 생활낚시 강입니다. 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저는 쭈꾸미 갑오징어, 낚시, 그리고 이제 참돔 타이라바, 광어 다운샷 등 서해에서 다양한 종목을 현재 낚시를 하고 있는 생활낚시 강이라고 합니다. 뭐 일단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1년에 쭈꾸미 갑오징어를 9월에서 한 12월 사이에 배만 한 35번 정도는 타는 것 같아요. 30회에서 40회 정도의 출조를 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제가 이 쭈각 강의를 시작을 했는데 많은 분들의 사랑으로 지금 이제 유튜버 구독자 10,000명이 되었고 현재 생활라 시간 구독자의 80%약 9,000명 이상이 작년에 9월부터 11월까지 제 거 쭈꾸미 갑오징어 강의 영상 그리고 낚시하는 영상을 봐주시고 2020년에도 저와 함께 하시고자 아직까지도 그대로 구독을 하시고 남아 계십니다. 저를 새로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네가 뭔데 갑자기 나와가지고 강의를 하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제 것 작년 강의 영상들에 대한 댓글들을 보시면은 이 영상을 앞으로 쭉 봐야 될지 아니면은 그냥 한번 클릭하고 지나쳐야 될지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실 수 있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본격적으로 강의를 하기 앞서서 이제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낚시에는 그 어떤 정답도 없습니다. 정답에 최대한 가까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낚시를 공부를 하는 것이고요. 제 영상도 마찬가지로 다른 유튜버 분들과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제가 하는 기법들과 제가 하는 방법들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작년 얘기를 하네요. 작년에 많은 분들께서 제가 하는 방식대로 낚시를 해보시고 거기에 만족을 하셔서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 계시고 제 걸 많이 봐주시고 계시니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 그리고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저랑 같이 쭈꾸미 갑오징어 낚시를 재밌게 하실 분들은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쭈꾸미 갑오징어 일단 오늘은 이제 쭈꾸미에 거의 초점을 좀 두고 좀 방송을 하려고 해요. 쭈꾸미 장비 어떻게 맞춰야 되고 어떤 장비를 사야 되고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느냐까지 여러분들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쭈꾸미 장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많은 분들께서 생각하시길, 이제 쭈꾸미 낚시에 어떤 장비를 써야 되고, 얼마만큼의 투자를 해야 되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낚시엔 정답이 없듯이. 왜 그러냐면은, 아무래도 돈을 많이 투자를 한다는 거는, 당연히 그 분야에 있어서 조금 더 많은 조가를 내고 싶고, 다른 분들보다 조금 더 나은 결과를 원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인데 당연히 소투자를 하시는 분과 과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이 어떤 차이가 약간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그렇다고 엄청나게 많은 차이가 있는 건 아닌데 일단 쭈꾸미 대 같은 경우는 정말 저렴한 거는 2만 원, 3만 원대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그 일제 60만 원, 70만 원까지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게 쭈꾸미 용도로 나온 낚싯대는 아니지만 그만큼 쭈꾸미 갑오징어에 대한 조사님들의 열정이 엄청나다는 걸 대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장비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로드가 여러분들이 이제 네이버에 쭈꾸미 때 이렇게 쳐보시면은 정말 많은 로드들이 나올 거예요. 너무너무 많은 로드들이 나옵니다. 네. 그 이제 쭈꾸미 때 같은 경우는 정말 종류도 많고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제품들도 많이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이제 생활 낚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쭈꾸미 갑오징어 때에서 적절한 로드의 가격은 약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로 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성비 제품을 많이 찾고 있는 입장이고요. 가성비 제품에 관련된 내용들은 또 이제 또 제가 업데이트한 내용도 있고 앞으로 업데이트 할 내용도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어떤 선택의 기준이 되는 장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쭈꾸미 갑오징어 장비는 과연 돈을 주고 사야 되는가? 특히 쭈꾸미 때 저는 사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뭐 강화 다운샷대로 뭐 쭈꾸미를 하신다는 분도 있고 이제 뭐 참돔대로 쭈꾸미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거는 어느 정도 낚시를 하실 줄 아는 분들 벌써 라이트 지금대를 사용을 하시고 참돔대를 사용을 하시니까 하실 수 있는 말씀이시거든요 사실은. 근데 처음부터 입문하시는 분들이 그런 정말 헤비한 장비 그리고 이제 좀
그 굉장히 연질대를 사용을 하셨을 때 과연 그게 효과적일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용대를 사용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이제 일단 용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9대1 로드, 뭐 8대2 로드, 7대3 로드, 6대4 로드 이런 식으로 많이 설명들이 나와 있을 거예요. 로드 스펙에 보면은 이 9대1, 8대2, 7대3 로드들 뭐 이런 7대3, 6대4 뭐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결국은 앞에 힘세를 말하는 겁니다. 힘세를 말한다는 게 어떤 거냐면은 자, 제가 지금 로드 앞에 거를 가지고 왔는데 자, 9대1 로드 같은 경우는 요 앞에까지밖에 아니에요. 요 앞에까지밖에. 이 앞에까지밖에 아니고 8대2 로드 같은 경우는 살짝 더 희는 요런 힘세. 그다음 7대3 같은 경우는 요렇게 먹어주는 힘세. 요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체적인 로드 길이에서 낚싯대의 힘새에 따라서 어떤 그 7대3 액션, 8대2 액션, 9대1 액션 요런 식으로 나뉜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어떤 로드를 사용을 해야 되나요? 뭐 이런 생각을 또 가지시겠죠? 근데 이제 로드는 정답은 없습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생각하는 특성이 다 있는데요. 9대1 로드는 그러니까 어 감도가 제 생각에 가장 좋은 거는 9대1 로드입니다. 이 9대1 로드 특히 이제 제가 9대1 로드를 제가 실물 한번 보여드리면 자 앞에 진짜 한 두 마디 세 마디 정도 요 진짜 요 사이만이 살짝 희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나중에 제가 텐션 낚시에 대해서도 약간 얘기를 말씀드릴 때가 있을 텐데 어 그만큼 꺾이는 부분이 작기 때문에 로드에 전해오는 어떤 손에 퍽 하고 들어오는 입질이나 아니면은 이 진동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빨리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아무래도 9대1 로드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싶고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얘기하시는 건 또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실사용자가 느끼는 실질적인 느낌은 그렇습니다. 9대1 로드가 감도는 일단은 제일 좋더라. 근데 9대1 로드의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은 내가 컨디션이 안 좋으면은 내가 너무 피곤하고 내가 전날 잠을 못 자고 내가 너무 몸이 힘들어. 그럼 손의 감각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굉장히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조가가 안 나올 수도 있는 위험한 로드 중에 하나. 하지만 손 감각이 좋으신 분들은 이 로드를 쥐어드리면은 처음 쭈꾸미 갑오징어 가시는데 쭈꾸미 200마리, 300마리 더 거뜬히 잡으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제 주변에. 그렇기 때문에 손 감각이 좋으신 분들은 9대1 로드를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나쁘시진 않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8대2 로드가 있는데 이 8대2 로드가 가장 베이직한 로드라고 보시면 돼요. 초리가 어느 정도 희기 때문에 초리대가 어느 정도 희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 낚시하면서도 손으로 캐치 못하는 어떤 이제 그 나중에 이제 제가 계속 올려드릴 거예요. 쭈꾸미 잡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손으로 캐치를 못하는 그 어떤 그 미세한 정말 이게 손으로 무게가 감지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갑오징어 같은 경우에 그럴 때는 로드의 앞에 초리대의 힘세를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8대2 로드를 저는 이제 초보분들한테도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은 크게 우리가 이제 수심이 얕을 때도 있고 깊을 때도 있을 겁니다. 자, 수심이 얕을 때는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한 5m 이내권 그 처음에 쭈꾸미 산란장 근처에서 이루어지는 낚시들은 보통 보면 수심이 굉장히 낮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수심이 많이 낮을 때는 7대3, 6대4 로드들도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왜냐면은 힘새가 일단 이게 7대3 로드라고 예를 들고요. 자, 7대3 로드에서 힘새가 요 정도 나왔을 때 8호 뽕돌을 달았을 때 요 정도 힘새가 나온다고 쳐요. 이거를 가지고 얕은 수심에 가서 한 8호, 10호 정도의 뽕돌을 걸고 낚시를 하면은 엄청나게 감도가 좋습니다. 얕은 수심에서는요. 쭈꾸미 기준입니다. 일단은 쭈꾸미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근데 이제 8대2는 딱 이제 9대1과 7대3 로드의 중간 정도의 스펙. 그러니까 수심을 그렇게 많이 타지 않고 가장 베이직하고 가장 노멀하게 사용할 수 있는 로드. 그래서 제조사들에서 8대2 로드를 굉장히 많이 만듭니다.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실 때도 만약에 내가 9월 초반에 진짜 반짝하고 그 뭐 이제 반짝하고 남당항 특히 남당항 뭐 이런 곳들에서 좀 얕은 수심에서 낚시를 많이 하신다. 그러면은 7대3 로드도 한번 고려해 보실만 하고, 그다음에 내가 10m에서 30m 이내 건 보통 베이직하게 들어가는 서해에서 들어가는 그런 뭐 대천 해수욕장 앞바다 같은 곳은 거의 뭐 30m까지도 찍히는 경우도 있어요. 20m, 30m 사이입니다. 그런 곳에서 낚시를 한다. 이게 제일 거의 베이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낚시를 한다고 치면은 8대2 로드가 제일 어울리는 것이고, 나는 그냥 내 손을 믿는다. 내 손의 감각이 너무 좋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9대1 로드도 정말 괜찮습니다. 네. 저도 손 감각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9대1 로드로도 뭐 300마리, 350마리 많이 잡아봤고, 뭐 어떤 로드든지 자신의 손에 맞는 로드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가장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거는 초보분들은 그냥 망설이지 말고 8대2 로드를 구입을 하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지금까지 계속 설명드렸죠? 가장 노멀한 스펙이고 가장 기본이 되는 스펙이기 때문에. 네, 로드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드리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릴. 자, 우리가 릴이 있어요. 릴은 여러분들 뭐 그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뭐 30만 원, 40만 원 하는 일제 로드부터 우리나라의 고급 제품들, 뭐 도요라든지 이런 곳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제품들은 10만 원 후반대부터 20만 원까지도, 20만 원 중후반대까지도 제품이 많이 나와 있고,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는데, 릴은 여러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를 조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5만 원, 6만 원대 정말 이런 릴들을 제가 뭐 어느 브랜드건 사가지고 많이 사용을 해봤습니다. 근데 염분에 특히 취약하고 나중에 쓰고 나면은 몇 번 쓰고 나면은 릴에서 이상한 썩어거리는 소리도 들리고 릴링감이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차라리 버는 길이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10만 원 중반 이후의 제품들을 좀 찾아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특히 쭈꾸미 낚시, 갑오징어 낚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봤을 때 릴링감도 중요한 거는 인정합니다. 뭐 드랙력은 크게 뭐 쭈꾸미 갑오징어 낚시에서 크게는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드랙력이 가장 약하다고 알려져 있는 스틸의 7점대, 8점대로도 저는 쭈꾸미 갑오징어를 충분히 즐기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드랙이라는 것은 그 릴을 감았을 때 올릴 수 있는 한계 무게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초보자분들께서는 그걸 이제 드랙력이라고 하는데, 가장 쭈꾸미 갑오징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저는 무게입니다. 네, 왜냐면은 하루 종일 선산 낚시는 이렇게 릴하고 낚싯대를 심지어는 10시간까지도 이렇게 들고 있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손목의 피로도라든지 어떤 이제 손에 전해지는 부하, 그리고 그 어떤 낚시보다 후킹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낚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보다 많이 피로도가 쌓이실 겁니다. 그리고 쭈꾸미 갑오징어로 처음 가보신 분들은 아마 첫째 날에 낚시가 끝나시고 몸살이 100% 걸리실 거라고 장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낮은 무게를 가진 릴을 찾아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시고, 그 릴에 대한 소개는 제가 나중에 또 이제 특정 제품들에 대해서는 리뷰를 할 때 그때 또 준비하셔서 구입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뭐 일단은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는데 생활낚시강이 일단은 추천드리는 적정 무게수는 200g을 초과하지 않는 무게선에서 고르시는 게 가장 적당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후킹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제가 하는 낚시법에서, 그리고 제가 앞으로 알려드릴 강의법에서. 근데 후킹이 굉장히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분들 피로도가 굉장히 많이 쌓이실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두를 해두시고요. 기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자, 똑같습니다. 자, 릴이 있으면 자, 이렇게 감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스피닝 릴은 많이 아실 거예요. 근데 스피닝 릴 말고 요런 이제 베이트 릴은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스피닝 릴은 스프를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제끼는 게 있죠. 제끼는 거. 네, 쉽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제끼는 게 있어가지고 지가 알아서 풀려서 내려가는데, 얘는 그 기능이 여기 보면은 딸깍하고 눌러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걸 누르면 줄이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돌면서 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얘를 다시 올릴 때는 이렇게 감아서 네, 이렇게 천천히 릴링 하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한다. 누르고 잡는다. 되게 쉽죠?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요 녀석은 잠궈주면은 줄이 천천히 내려가고 풀어주면은 빨리 내려가는 그런 정도의 기능으로 보시면 되는데, 너무 많이 풀게 되면은 네, 그 나중에 그 안에서 줄이 엉키는 경우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적정하게 조여주고 풀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이 옆에 있는 별 모양은 이 스타드랙이라는 녀석인데, 이 드랙을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릴의 어떤 저항, 감아주는 힘, 이것을 이 녀석으로 조정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얘로 조정을 하시면 되고, 어, 여성 조사님들은 웬만하면 다 잠궈 놓으시면 돼요. 왜냐하면 후킹하는 힘이 그렇게 세지가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이 실제 낚시를 하시면서 내가 드랙을 좀 풀고 낚시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드랙을 좀 잠그고 낚시를 해야 되는지,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실제 낚시를 하시면서 판단하시고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근데 가장 베이직한 건 내가 낚싯줄을 잡고 힘껏 당겼을 때 이제 줄이 뜨드드득 하고 살짝 풀릴 정도로만 세팅을 하시면 그게 기본 세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낚싯대를 이제 체결을 했습니다. 낚싯대 체결해서 이제 낚시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 가서 이제 낚시를 해야 되겠죠? 이 여러분들 잘못하시는 것 중에 제가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가장 잘못하신 게 이 파지법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전문적인 이름은 트리거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트리거. 말 그대로 여기다 거는 건데, 이렇게 잡으시고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누르시고. 이거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손목에 진짜, 네, 진짜 손목에 담 걸려요. 네, 진짜 큰일 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손가락 최소한 손가락 두 개를 여기다가 넣으시는 겁니다. 손가락 두 개를 여기 넣으시고 얘를 감싸지듯이 요렇게 지시는 거예요. 요렇게.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세 손가락을 앞에다 두고 이렇게 쓰시는 건데, 이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최소 그냥 두 손가락 정도도 괜찮다, 요 정도로만 써주셔도 괜찮지, 이거는 진짜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잘못된 방법이니까 이 방법으로 낚시하시면 큰일 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쓰지 마시고 반드시 올바른 파지법을 익혀서 낚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낚싯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나일론 줄이나 아니면은 뭐 이제 카본 줄로 낚시를 하면 안 되냐고 물으시는 분들도 계셔서, 그러지 마시고 합사를 사용을 하십시오. 합사가 훨씬 좋습니다. 뭐 이걸 또 심도 있게 말씀드리면은 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고, 합사를 써야 되는 이유는 일단은 늘어나는 성질이 없어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합사가 감도도 좋을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면에서 합사가 훨씬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합사를 구매를 하실 때는 뭐 제 기준에서는 초보분들은 1호면은 충분합니다. 8합사 1호, 꼭 8합사가 아니더라도 뭐 4합사 1호 정도만 해도 충분하고요. 나중에 뭐 이제 우럭 낚시, 그다음에 광어 낚시, 그다음에 참돔 낚시 이런 것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은 1호 합사를 감으시면 나중에 그런 낚시에도 다 사용이 가능하시니까 꼭 반드시 1호 합사 정도로 낚시하시는 거를 생각을 해주세요. 이게 뭐 이제 말씀드리면 0.25, 0.45, 0.65, 0.85, 1호, 1.25, 1.5호, 2호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는데, 이게 합사의 두께를 말하는 거죠. 근데 이게 합사의 두께가 굵어지면 굵어질수록 조류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됩니다. 이게 뭐 낚싯줄이 얼마나 뭐 조류를 탄다고 타겠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굉장히 많이 탑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얕은 수심에서 낚시하는 분들은 크게 상관이 없어요. 뭐 1.5호를 가져가시고 1.25호를 가져가시고 뽕돌만 조금 무겁게 쓰면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나중에 뭐 참돔 낚시나 이런 것들을 해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수심이 좀 어느 정도 있는 곳, 특히 군산의 말도권이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그 10월 중순부터 초중순부터 본격적으로 나가게 되는 외연도 필드라는 곳, 이런 곳은 30m 수심권은 우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조류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 1호 정도로 딱 사용하시는 게 초보분들한테는 제일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0.85, 0.65 그렇게 큰 차이 없습니다. 제가 실제로도 많이 사용을 해보거든요. 저도 가장 베이직하게 1호를 많이 사용을 하니까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장비에 대해서, 쭈꾸미 장비에 대해서는 좀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풀어드리기 쉽게 설명드리려고 제가 전문적인 용어도 많이 배제를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다음에 2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텐션 낚시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이해를 시켜드릴 건데요. 이제 2장에서 또 여러분들과 또 이 낚시에 대해, 쭈꾸미 낚시에 대해서 또 재밌는 얘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오징어 장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전문적인 용어도 조금 들어가고 약간 쭈꾸미의 장비와는 조금 더 다른 내용이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꼭 나중에 한번 시청해 주시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